네, 티몬 위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구영배 대표 사제를 출연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TMF 사태 최대 정점에 있는 구영배 대표 입장문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늦었지만 입장문이 발표가 됐고요. 소비자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큐텐그룹에 관련한 지분 전체나 일부에 대한 매각과 담보를 제공해서 이제 차입을 하는 문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죄를 털어서라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냐고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도 송구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객들도 피해를 받고 판매사들도 피해를 본 상황인데 구영배 대표가 이렇게 사제를 어느 정도 출연해서 이걸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 피해자들 불안감은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그래도 사죄라도 털고 여러 가지 대출을 실행을 해서 문제를 수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만큼 조금은 또 사태의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입장문에서도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여행사 중심으로 한 500억 원 가량으로 밖에 추산하진 않아서 실제 피해와 지금 예상되는 피해 수치가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큐테그룹 자체가 지금 누적 적자가 2조 원대를 넘는다라는 추산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피해는 파트너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점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도산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이 판매 수수료를 이제 줄여주겠다라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당장 신속하게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연계된 손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 큐텐그룹사만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태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장 환불은 자금 부족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것 좀 환불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환불을 중단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니까요. 민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판매사나 고객들한테 환불이든 물건이든 판매 대금을 주지 못할 것을 예견한 상황에서 돈을 받거나 결제를 해서 피해를 야기했다면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특히 고객들이 돈을 준 거는 판매사들한테 가야 되는 명목과 용도가 지정된 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부실 채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배임이나 횡령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서 이 점을 살펴본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단기 차입 형태라도 자금을 많이 투여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고 또 일부 해소될 수 있는데 관건은 이제 시간 싸움 같습니다. 하루 이틀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그 고객들이랑 티몬 위메프 사이에 간편 결제 업체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들이 일단은 결제 취소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티몬 위메프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있는 결제 하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손해가 커질 것이 우려해서 이걸 환불이나 결제 취소를 안 해주고 있었던 것인데 네. 금융당국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 여신금융업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제 대행 업체는 고객이 취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사태를 좀 보면서 어떻게 이 사태가 해결되는지를 보고 하겠다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불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다양하게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KG 이니시스 결제 대행 업체들이 고객들에 대한 취소 결제 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소비자도 소비자인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 이게 지금 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앞으로도 조금 줄도산 위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업체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자금력으로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굉장히 작은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밀리면 직원들 인건비가 못 나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줘야 될 회사에 돈을 주지 못하면 또 도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티몬 IMF 사태로 지금 미정산한 규모는 5월 기준으로 1,700억. 그러니까 사실은 7, 8월이 넘어가면 수천억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돌아오는 8월에 실제로 수천억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업체는 지금 수십억 정산 대금이 밀려 있어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사실은 유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사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네. 때문에 이 2차 TFA를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예. 각종의 세금을 좀 지연시켜 준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유동성을 투입한다라는 것이어서 이 다른 선량한 업체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5,600억 원 정도, 최소 5,600억 원 정도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 피해자들, 그 판매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단 소송하면 어느 정도 피해 복구 가능합니까? 만약에 채무불이행이든 여러 가지 고의가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다 보니 미지급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전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금전을 그러니까 전부 받으면 손해가 없다 이런 기결이 있어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대금 플러스 이자가 판결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 능력이 있느냐, 집행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예. 있는 거죠. 판결로 20억을 받아도 이 회사의 재산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집행이 불가능에 빠지면 결국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멋지 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도 있었죠. 네.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 분쟁 조정도 신청을 했고 이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까지 진행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일반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지만 승소 판결들을 받았습니다. 총 2억 2,400만 원 정도 지연 이자까지 이제 선고된 전례도 있는 만큼 실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원금 플러스 그리고 이자 손실 부분까지 큐텐그룹이 이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이 중단이 됐습니다. 압사 우려에 중단이 됐어요. 유명 DJ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이 몰려들었었는데 그 이야기, 관객 그 이야기 먼저 듣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님들이랑 소방관님들이 막 오셔서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나가시라고 이거 취소해야 된다고 전부 내보내고 공연도 이제 중단되고 불도 켜지고 건물을 거의 2바퀴 반 돌았어요. 사람들 줄이 2명씩 서서 테크노 공연이니까 엄청 뛸 텐데 거기가 패널 건물이더라고요. 저는 겁나더라고요. 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3층에 다 갈 텐데 사는 걸까라는. 예, 경찰관, 소방관 다 출동했고 신고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공연이 중단될 정도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까? 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예. 호흡곤란을 야기한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의 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예. 스스로 신고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그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워낙에 유명한 세계적인 DJ가 방문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예. 관련된 팬들이 굉장히 밀집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공연장이 한 1,000명 정도만 수용해야 되는 공연장인데 1,000명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현장에서는 4,500명, 그러니까 정확한 추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장 안에 수많은 사람이 빽빽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간 사람들은 또 주변에서 줄 서서 굉장히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렸다고 보는 게 좋고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인원 통제가 돼야 되죠. 적정 인원이 들어갔으면 환불을 하더라도 돌아가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현장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원 통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여기 갔던 그 방문자들은
판매사에서 너무 많은 인원에게 티켓을 판매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통제가 안 된 상황인 건데 그럼 주최 측 책임은 어떻게 물 수 있습니까? 주최 측의 관리부실 책임은 분명히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이 조기 중단이 됐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전부 환불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큰 피해는 아니지만 호흡곤란을 야기한 5명에 대해서는 또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내서 시간을 써서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결국 공연을 보지 못한 손해, 말하자면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업체 측에서는 빨리 새로운 공연을 잡아서 이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공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런 정도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업무상 가실치상이나 이 관리 부지에 따른 어떤 형법적 책임이 없는지 수사기관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수천 장의 공연 티켓을 판매를 했다면 네. 그에 맞는 공연장을 설정을 다시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민사적으로는 고의 가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패기구 DJ 유명 DJ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공연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또 그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고요. 또 패기구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뭐 판매한 수량이라든가 입장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내 팬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이 분명히 예견이 되는 상황이고 네. 본인도 공연을 하려고 했으나 공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쓴 계약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네. 또 법률적인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공연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가다가 문제가 예. 생겼으면 정말 이건 끔찍한 사고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소방당국과 구청에서 적절하게 그래도 조기에 해산 명령을 내려서 인명 피해는 없게끔 잘 처리가 된 것 같지만 사전에 이런 대규모 공연이나 집회 같은 경우는 인원 통제에 대한 인원을 꼭 배치할 것 그리고 관련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꼭 적절하게 이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오른쪽 팔에 아령이 묶여 있었다면서요? 조금 놀라운 어떻게 보면 시신 발견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오후 1시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나루터 선착장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한 손에는 이 5kg 상당의 어떤 아령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소방당국에서 시신을 인양해서 경찰에 인계했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살펴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는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게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극단적인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령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뭐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타살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경찰에서는 국가수의 시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이 한강이나 이런 데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익사의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사망의 원인을 이제 부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변 CCTV나 주변 탐문으로 이 60대 남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시신 상태로 발견되게 됐는지 일단 유가족들을 찾는 게 급선무로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족들이 있었으면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이 사람이 최초에 한강으로 들어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워낙에 지금 한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네. 지금 방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아령을 묶었다는 것은 본인이 발견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누군가가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신원 먼저 빨리 특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